안녕하세요.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미국장이 다시 시작하고 한국장도 오늘 봤는데 그닥 이제 즐거운 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장은 한국은 일단 왔다 갔다 많이 했고 그닥 즐기기 힘든 장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들 일단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셨길 생각을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저도 이제 잘 쉬고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남기는 건데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트럼프가 사인을 안 해가지고 빨리 걱정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사인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하게 이제 미국장에 임할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이슈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싱숭생숭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지금 이제 수익을 좀 빼야 될까 조정장이 오는가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식 사는 사람의 운명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멘토님이 오늘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상승을 계속 노리고 해야지 하락장을 계속 기대를 하고 조정을 이제 불안해하면 안 할 수는 없고 그걸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 하락을 맞아야 되는 게 주식쟁이의 운명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세게 맞을 건가 그 강도는 이제 틀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 하락장이 왔을 때 이게 잠시 임시적인 건가 아니면 좀 딥다이브인가 아니면 크게 이제 떨어지는 그 폭락장인가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에는 물론 예상은 못하지만 올 것 같지는 않게 생각하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심신도 좀 보강을 하고 이거 불안감도 보강을 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이다 보니까 좀 그 불안감이 이제 좀 적어졌을 수도 있는데 계속 몸 안에는 어느 정도의 보호 인디케이터들을 몇 개 이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환율도 갑자기 6원이 떨어지고 오늘 그래도 뭐 채권은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 뭐 이런 것 본인에 맞는 인디케이터들을 다 보면서 평가를 계속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조정이 뭐 크게는 안 올 것 같고 근데 마지막 며칠 동안은 유동성이 좀 더 몰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길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자금력이 언제 플로우인하고 대출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이 1년이 넘으면 그게 이제 롱텀 홀딩이라고 해가지고 오래 홀딩 해가지고 세금을 깎아줘요 많이. 기존은 한 20% 세금 먹이다가 롱텀 홀딩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10% 정도의 세율밖에 안 받을 거예요. 거기에다 뭐 추가적으로 뭐 ETF랑 이런 거 하면 세율을 안 받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미국 사람들이랑 하는 사람들이 1년 보유하는 기간이 언제쯤 다가올까 그러면 3월, 4월 거기에다가 요즘 마진콜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요번 11월 기준으로 하면 722 빌리언 달러가 됐다고 해요. 마진콜 마진으로 하는 거래가 그래서 이 거래가 작년 대비해서 48%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언제 올까라고 생각을 예측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반응이라고 했죠. 예측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베스트 시나리오는 별로 특별히 생각 안 해도 되고 월스 케이스 시나리오 아니면 좀 안 좋은 케이스 시나리오는 이제 염두에 두는 게 좋으니까 3월 내지 4월에서 사람들이 좀 돈을 대출을 하면 빨리 얼리무버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었고 4월 내지 5월 정도부터는 그때도 얼리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사람들도 이제 투자를 더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4월, 5월. 그래가지고 요번에 만약에 돈을 빼는 시간이 오면 좀 더 멀리 잡아가지고 한 3월, 5월 사이에 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조정장이 좀 몇 번 오고 라는 생각도 있고 하지만 지금 1월 달에 있을 얘기를 생각하면 1월 달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오피스에 들어올 거고 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큰 뉴스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홀딩을 해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한국에서는 세금이 1월 1일까지 매도가 돼야지 그 세금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양도세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뭐 본인이 편하신 대로 네, 액트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양도세 크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미국은 31일까지 하니까 거래일 이틀로 치면, 안전하게 이틀로 치면 30일에 팔아도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고민은, 일단 팔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주식들이 웰 포지션 돼 있는 것 같고, 떨어져도 조정인데 업사이드가 더 많은 것 같으니까, 물론 오늘 장이 막 이상하게 되면 힘들 수도 있지만 갑자기 힘 빠진 얘기를 내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는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시면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대신 이제 좋은 방향으로 그려놓고 거기에 플랜을 하면서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만, worst case 시나리오는 계속 생각해 놓으면서, 만약에 좀 조정이 오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내가 어떤 포션을 어떤 섹터에 있는 주식들을 먼저 처리할까, 내가 처리해야 될 1순위는 어느 주식들이고, 그리고 그 주식들에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하락을 몇 프로 보고 있고, 얘네들 하락을 몇 프로 보고 있고. 왜냐면 애플 같은 거는 아무리 뭐 주식장이 나빠도 첫날에 50%까지는 안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다른 주식들보다. 음, 다른 주식도 50% 떨어지는 것도 좀 심각하긴 한데, 그래도 애플은 한 어, 20%막 스톱로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주식들은 그거 대비해서 한 10%더 줘가지고 30%, 35%의 스톱로스를 이제 주는 게, 사람마다 틀리죠. 근데 이게 하여튼 섹터별이랑, 또 이제 바이든이 가는 신재생, 그리고 또 너무 높게 오른 신재생은 좀 많이 잡아줄 수도 있고, 어, 일단 그렇게 이제 좀 반응하면, 생각을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스톱로스라는 게 매도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떨어지면 이 정도에서는 매도를 해야지 라는, 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의 아웃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스톱로스가 없으면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지만 손해가 좀 막심히하기 때문에, 늘 따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가지고, 요거는 좀 공유드리고. 그리고 요즘에 차징 스테이션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차지 포인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차지 포인트가 시총이 SBE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이 지금 한 6조 됐는데, 다른 차지 포인트 그리고 차징 스테이션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뭐 투자를 할까. 유럽 쪽에 요즘에 IPO가 아니라 스팍을 또 하고 있는 EV복스라는 데가 있어요. 얘는 티커가 TPGY인데, 지금 시총이 30불이니까 4.2조, 네, 4.2조의 시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쪽은 유럽 특화되고 있고 한쪽은 US 특화되고 있어가지고, 차징 스테이션이 차지 포인트가 조금 더 미국에서 인지도가, 조금이 아니죠, 훨씬 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차지 포인트로 쏠린 것 같지만, 물론 이 EU에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한 이 EV복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수소랑 연관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US 론칭을 해도 그래도 마켓 진입도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뭐좀 엇갈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보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메시지들은, 요번에 알리바바가 이제 독점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좀 중국의 주가들이 많이 하락했죠, 오늘.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의 그 엔트 파이낸셜, 이 좀 제재를 많이 당해서 보안을 좀 보강해라. 그리고 하는 그 비즈니스를 좀 보강하고, 너무 오버 모노폴라, 독점을 좀 비독점적으로, 그리고 레귤레이션을 좀 많이 따라라라는 그 정부 지침이 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당하고, 그리고
저번에 조정을 당하고 오늘 또 이제 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랑 중국 쪽은 좀 위험하니까 계속 이제 보는 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전부터 조심하시라고 중국 투자하시는 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웨이보가 28일 날 어닝이 나와요. 웨이보가.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여기 레모네이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레모네이드는 29일 날 락업 피리어드가 풀려요. 12월 29일 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공유 드리고, 음, 뭐 요즘에 해킹 얘기도 있는데, 해킹 얘기는 크게 해킹이 한 업체로 이거를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라윈드였나? 네, 솔라윈드의 해킹에 대해서 얘기를 좀 보고 있었는데, 그 해킹의 80%가 이제 크리덴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서버에 접속한 사람들의 보안이 이제 뚫려가지고 뭐 파스워드가 공개가 되던가 아니면 너무 쉬운 패스워드를 사용하던가, 그게 가장의 취약점이어서 비밀번호가, 그래서 한 80%가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음, 보안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 이게 더 막 팔란티어, 뭐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그리고 뭐 옥타, 이런 아이덴티티 보완해주는 옥타 같은 데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서로 이제 엮어서 서로 도움을 주어가지고, 옥타도 어느 정도의 옥타도 크라우드스트라이크랑, 그리고 또 업체 두 개랑 더 같이 해가지고 자기의 팀을 만들었죠. 시스코라는 큰 자기만의 이제 보안을 하는 시스코라는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보안 업체, 그 인터넷 보안 업체들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특별히 이제 모든 게 온라인으로 좀 올라가는 시대고, 그리고 컴퓨팅, 바이오 같은 것도 이제 기술력이잖아요. 기술력도 온라인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이 아니라 컴퓨팅 기술이 중요하고, 그래도 애들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보안이 상당히 좀 키 이슈가 되지 않을까. 미래에서도 뭐 캐티 우드는 이제 DNA 그 테라피틱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인데, 이제 뭐 DNA랑 뭐 DNA 시퀀싱이랑 DNA 신트사이징이랑, 그리고 뭐 조작이랑, 그리고 만드는 거, 이런 생산에 다 좋게 보고 있지만, 저도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 부가적으로 필요한 뭐 3D 프린팅 기술은 뭐 딴 얘기지만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컴퓨팅 파워가 중요한 바이오는 그 데이터를 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중요한 뭐 반도체도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보안도 좋게 보고 있고, 반도체는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좀 많이 눌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투자해야 되는 필수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에 막 애플이 자기만의 반도체 만든다 그러고, 테슬라도 뭐 자기만의 거를 만든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디펜던시가 어느 정도 좀 낮아지면서 지금은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데가 이제 뜨고 있는 거죠. 각광되고 있는 거죠. 아웃소싱 줄 수 있는 그런 데가. 그러다 보니까 2021년은 재밌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2021년이랑, 물론 지금은 멀리 봐야 되지만 24년, 25년, 또 뭐 내지 30년까지 봐야 되는데, 2030년이죠. 네. 그런 거를 멀리 보는 시대가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재밌는 일이 오지 않을까. 좀 더 내년에 고민해 보면, 내년은 비행이랑 에어 트래블, 그리고 인터내셔널 그 락업이 좀 풀렸으면 좋긴 하는데, 풀리는 게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내년 하반기에서 좀 인터내셔널 락업이 좀 풀리지 않을까. 서로 이제 에어 트래블, 그러니까 비행 여행이 되는 서로 리스트릭션 없게 막 들어가서 뭐 2주 기다리고 그다음 격리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내년 말이라도, 한 내년 겨울이 되면 또 코로나 케이스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을 테니까 다시 오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내년 가을이라도 좀 풀리는 그런 시간을 갖지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겨울 그냥 이게 롤아웃이 될 때는 이 백신이 롤아웃 될 때는 내년 중반 정도 한 6월, 7월 돼야지 이제 릴리스가 슬슬 될 텐데 일단 그 마이너스 40인가 그 온도에 유지하기도 힘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게 롤아웃 될 기간에 슬슬 이제 추워질 테니까 뭐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오면 요번에 봤듯이 추워질수록 더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후년 2022년 중반이 돼야지 인터내셔널 락컵이 좀 풀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 좀 오랜만이고 새로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정돈이 안 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들 이제 좋은 휴일을 보내셨으면 이제 오늘부터 다시 포커스하면서 즐기도록 합시다. 미국장이 아무리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